안녕하세요. 2월 17일 화요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설 연휴라서 다들 잘 쉬고 계실 테고 국장도 쉬지만 그리고 남들 다 쉬어도 미장은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까지도 열심히 투자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스닥 선물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현재 그리고 증시는 현재 하락 추세 안에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상승에 베팅하는 롱을 잡기에는 애매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하방의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은 분홍색 그리고 파란색 추세가 겹치는 약 24,000포인트 정도 보고 있고요. 최소한 여기 주변에서 또는 추세가 바뀌는 걸 보고 롱을 트라이하는 게 더 유리한 위치이고 그 전까지는 오히려 오름에 숏을 치는 게 더 정상적인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말간의 멤버십 영상으로 실전 투자 강의 영상 3편 추세 매매에 대해서 강의 영상 찍어놨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나 최근의 장세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 증시에서 기본적인 스탠스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고 이미 강의 영상 보신 멤버십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셔도 현재 위치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간단하게 현재 미증시에서는 여전히 하락의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 없는 애매한 자리에서 물타는 행동은 초보자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지성으로 결국은 올라갈 거니까 무조건 매수로 대응하라는 그런 유튜버들 말도 맹신하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올라갈 거여도 내가 평단을 이 위치에서 잡느냐 아니면 이 위치에서 잡느냐는 그 수익률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수익률 뿐만이 아니라 애매한 위치에서 물리고 그리고 나중에 탈출이 된다라고 해도 탈출이 될 때까지의 이 스트레스 받는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없는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트레이딩이 아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매매를 하게 보시면 됩니다. 롱을 잡기 위해서는 24,000포인트 지지라인에 도착을 했을 때 매수를 하든지 또는 현재 고점들을 이은 노란색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할 때 돌파하는 걸 보고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리스크 라인으로 삼고 매수를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추세가 바뀌고 손절 라인까지 보고 들어가는 확인 매매를 하거나 또는 충분히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에 왔을 때 옵션 등의 상황을 보고 지지를 예상하고 들어가는 기술적인 매매를 하는 게 현재 위치에선 바람직하고 일단 지금 위치는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크게 뭘 대응할 게 없습니다. 약간의 상승을 했을 때 저항 라인에서 숏을 치던지 아니면 하락에 롱을 치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608 저항에 막히고 현재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680불 기준으로 약 6 하락이 나온 모습이고 메타 같은 경우는 저번 멤버십 영상에서 분석을 드릴 때 메타의 현재 위치는 하락 중에 생긴 추세 라인 그리고 하락 이후 반등이 나오면서 생긴 평행 추세의 하단 라인이 겹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일단 옵션이나 차트 상황을 봤을 때는 최소한 680불은 지지를 해주어야 매수를 받기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위로 저항을 뚫지 못하면 여전히 하락 평행 추세에서 현재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의 리스크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680불 정도 지지를 해주면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준다면 아래에서 매수를 받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멤버십 영상에서는 680불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옵션을 봤을 때도 차트를 봤을 때도 이 위치는 충분히 저항이 나올 만하고 뚫고 지지라인으로 바꾸지 못하면 당연히 추가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였기 때문에 분석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 메타를 매수 추천을 하는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꼭 메타가 아니더라도 이미 하락 추세로 꺾인 종목들을 의미 없는 자리에서 매수 추천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은 사실 기본적인 트레이딩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다 보시더라도 걸을 사람들은 잘 걸러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다시 메타로 돌아와서 현재는 추세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소한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걸 보고 추세의 전환을 보고 매수를 받던지 아니면 조정이 나오면 하방에서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에서 매수를 받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런 하락 중인 빅테크 기업은 저도 유의 깊게 보고 있으니까 매수 타점이 온다면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매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뿔 안으로 다시 들어온 이후에 하락을 보여준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번주 멤버십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뿔 아래로 다시 한번 잠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90불을 기준으로 NVD 같은 인버스 상품에 베팅을 하는 게 90불 돌파를 손절 라인으로 삼고 숏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하방 지지는 약 175불 그리고 최대로는 170불까지 볼 수 있겠고 방금 보신 것처럼 90불을 손절 라인으로 삼고 하락에 베팅하는 같은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저번 주에 그대로 일단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롱을 볼 때는 최소한 노란색 추세 지지라인
175불 정도는 와야 한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깨면 안 되는 자리이자 가장 손익비가 좋은 그 가격대는 70불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곧바로 내려올지 아니면 또 시간을 끌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오히려 확실한 자리들인 190불 그리고 하방으로는 75불, 이 위치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괜히 중간지대에서 매매하다가는 양방으로 털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단타로 이걸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저항 라인이나 지지 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반도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고요. 유일하게 꺾이지 않은 그런 섹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근소하게나마 고점을 따면서 약간의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최소한 약간의 눌림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적으로 340불이 뚫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노란색 하단 지지가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증시를 거의 반도체 섹터가 끌고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시가 꺾이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섹터가 강한 조정이 나와야 하고요. 하지만 꺾이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반도체 지수는 현재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숏을 잡기는 애매한 자리이고, 위에 저항으로 작용하는 60불 한번 붙인다면 돌파를 기준으로 XS 매수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SOXL 들고 계신 분들은 분할로라도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400 뚫어 주어야 상승을 볼 수 있다. 오히려 420불 도착을 했을 때 결국 장 마감까지 지켜주지 못하면 하락에 베팅을 하는 TSLQ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서도 TSLQ 매수 고민을 했으나 테슬라 개별주만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갈 만 했는데 증시가 25,200까지는 단기 반등의 폭이 보였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일단 테슬라 돌아와서 보면 오늘부터도 마찬가지로 420불을 뚫지 못하는 이상은 일단 하방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TSLQ 같은 인버스 상품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상방에 베팅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옵션상으로도 뿔은 중요한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많은 의미들이 겹치는 자리, 그런 위치들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테슬라를 상방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400 최소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다시 추세 안으로 복귀해서 4월부터 이어져 온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불 그리고 하단 지지가 이탈이 되면 상승 추세로 올라온 이 하나의 상승 파동이 끝나고 이 하나의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테슬라는 400이 중요한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팔란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도 현재 약세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옵션적으로 보나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나 중요한 103 다시 한번 뚫고 분홍색 추세의 하단 라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하락 추세로 보시면 되고, 당연히 추세로 들어오기 전까진 숏이 유리한 상황이고, 최소한 숏을 치진 않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롱을 잡는 그런 매매를 할 자리는 아닙니다. 현재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3중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0불은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반등이 나와서 추세만 회복해주면, 저점들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긍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해서 꼭 프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는 걸 보고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마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소는 관점이 크게 바뀐 건 없고 최대 조정의 범주는 60불. 그 최대 조정의 범주라는 말은 자리를 주면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매수 타점이라는 말이 되고요. 쉽게 마소는 60불 근처로 오면 올수록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되고, 그 손절 라인은 추세가 깨지는 360불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자리를 주면 더 유력한 건 이 상승 추세를 깨기보다는, 또는 결국은 깨더라도 한 번의 반등 이후에 깨질 것이기 때문에 360불은 하락이 지속되든 아니면 상승 추세로 바뀌든 공통 상승 구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제가 최대 조정의 범주로 봤던 5불 근처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분홍색 하단 라인 195불은 2023년부터 이어져 온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입니다. 그리고 4월 관세 빔 때도 깨지 않고 지켜줬던 추세 매매를 할 줄 알았다면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위치,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 관세빔 때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그리고 추세 하단 라인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했었던 중요한 추세 하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만약에 뚫는다고 하더라도 195불은 단기 반등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단기 반등이 안 나오고 곧바로 깨지더라도 손절가가 거의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한번 받아볼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아마존은 5불 추세 하단 라인 깨지 않으면 여전히 큰 그림에서는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310불을 기준으로 310불이 뚫리게 된다면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물량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분할로라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 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당연히 현재 위치는 매수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위치입니다. 제 강의 영상 추세 매매 영상 보신 분들은 왜 현재 위치 매수로 대응하면 안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멤버십 분들 중에 아직 안 본 분 계시면 먼저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구글로 돌아와서, 구글은 추세 상단을 뚫고 더블탑 패턴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만들면서 현재 추세 안으로 다시 한번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당연히 추세 하단까지는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현재 구글은 기업 자체가 튼튼하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봐도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큰 조정보다는 단순한 눌림으로 아직은 보시면 되고, 하지만 매수로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 추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롱을 받기에는 애매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받기에는 좀 애매하고, 위로 5,000불 돌파하고 지지해주면 매수 고려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하방으로는 1차적으로 800불, 그리고 2차적으로는 4,700 노란색 상단 라인 몇 번이나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급락 중에도 한번 지지를 해주었던 이 상단 라인에서 매수를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위치는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는 고점에서 한번 설거지가 크게 나온 상황이고요. 이렇게 고점에서 급락하면서 한 번에 설거지를 한 차트는 곧바로 상승보다는 이런 기간적인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세력도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실버는 가격적으로 더 크게 빠지기보다는 기간적인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최소한 매수를 받기 위해서는 하단 지지라인에서 받거나 아니면 상단 저항을 뚫는 걸 보고 추세 안으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걸 기준으로 매수를 받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AST 스페이스 모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일단 85불이 그리고 80불이 옵션상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세를 살려가기 위해서는 5불 위에 안착을 해 주어야 옵션상의 지지도 받고, 그리고 차트상에서도 하단 라인을 지키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85불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멤버십 분들은 이따 오늘 매수 받을 만한 종목 있으면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 언급 드릴 테니까 이따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반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도 언급 드릴 만한 것들 있으면 언급 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